자, 이번 강좌에서는 이항분포의 그래프를 공부하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항분포의 그래프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이항분포의 그래프는 이산 확률 분포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이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분포,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그 이항분포, 시행 횟수는 뭐 상황을 봐서 좀 조절을 하고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항분포를 표시할 수도 있고,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지 x가 x일 때 컨비네이션 nx는 6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6분의 5의 n-x. 물론 이때 x는 0, 1, 2, n 이렇게 써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얘를 토대로 해서 일일이 확률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기대값만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기대값은 이항분포의 식으로부터 바로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기대값 EX는 6분의 시행횟수 n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게 뭐냐면, 만일에 우리가 시행횟수를 10번을 했다 그랬을 때 기대값은 얼마나 될까? 무슨 소리입니까? 10번을 던지면 1의 눈이 대충 몇 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좀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계산을 해보면 6분의 10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대충 1.67 정도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대충 한 번에서 두 번, 한두 번 정도는 1의 눈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일에 20번을 던졌다면 어떨까?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6분의 20. 20번 던졌으니까. 그러면 대충 3.33 정도 내외 값. 그러니까 한 서너 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 세 번째, n의 값이 30이다. 그러니까 시행수를 30번으로 늘렸어요. 그랬을 때 기대값은 6분의 30. 그러니까 5. 딱 떨어지네요. 5번 정도 나오는 게 맞다. 40번을 던진다면 얘는 6분의 40. 그러니까 6.67 내외 이런 정도의 값. 그 다음에 50번을 던진다면 어떨까? 50번을 던지면 6분의 50. 그러니까 8.33 내외 값. 이런 정도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 시행을 하면, 주사위를 던지면 이런 정도의 횟수로 1이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나와야 정상적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직접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10번 던졌을 때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해가지고서 확률 값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50번을 던졌다? 이런 식으로 확률 값들이 계산이 되어지게 돼요. 몇 번 나오느냐, 한 번 나오느냐, 두 번 나오느냐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한 번 나올 확률이 0.323.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한두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3.33이다? 그러면 서너 번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서너 번 정도면 맞네요. 대충 3번 정도 나올 확률이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각각의 총 시행 횟수에 따르는 실제 발생 횟수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얘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서 확률 분포 그래프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원래는 이산 확률 분포 형태니까
막대 그래프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꺾인 선 그래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살펴보면 확률이 가장 크다.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이건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이렇게 시행했을 때의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지금 살펴보니까 10번이나 20번일 때는 조금 덜한데 시행을 했을 때 그래프를 바라다 보니까 그래프가 대충 요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지네요. 그죠? 그 다음 40번 시행을 했을 때 그래프를 바라다 보니까 대충 요렇게 그려져요. 또 마지막으로 50번을 시행을 했다. 그래프를 바라다 보니까 대충 요렇게 표시가 되어지네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라다 보니까 한 30번 이상 정도 시행 횟수가 되어지면 그래프의 형태가 좌우 대칭 형태로 지금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기면 10번, 20번일 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한 형태의 대칭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항분포가 이항분포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즉 일반화 시키려면 적어도 30번 정도 이상을 했을 때 이상적인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다. 또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의 분포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평균값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고 점수가 낮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질수록 인원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우리가 상황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항분포일 때는 적어도 30번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후에 정규분포에서 또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서 여기까지 확장을 한번 좀 시켜보려고 그래요. 어디다 확장을 시킬 거냐? 여기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렇다면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하고 그 차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상대도수라는 거 있죠. 상대도수. 상대도수가 뭐예요? 바로 통계적 확률이죠. 자, 그에 비해서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인 확률입니다. 그랬을 때 이 상대도수는 총 시행 횟수 대비 발생 횟수 이렇게 씁니다. 그죠? 수학적 확률은 저기서 쓴 것처럼 특정한 값, 확률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이때 이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은 내가 몇 번 시행했느냐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6번을 던지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일의 눈이 나오나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시행 횟수를 늘리면 어떨까? 응? 그러니까 이 n의 값을 무한정 늘린다면, 이것을 무한정 늘린다면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과의 그 격차는 어때요? 거의 0에 근접한 값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죠?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은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 같아질 수밖에 없어. 자, 여기로부터 큰 수의 법칙이, 일반적인 원리가 체크가 되어지게 되는데, 자,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격차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0으로 근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양수에 대해서, 자, 양수 h를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 값보다 얘가 작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n의 값이 무한정 커지게 되면 이거 0으로 근접한다며. 그러면 내가 임의의 양수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양수니까 얘보다 크겠죠. 그럼 이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무조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얘기한 이 식, 요것이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임의의 양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시행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0에 근접한다. 그런데 그거보다 큰 값을 가지고 이게 성립할 확률이 얼마일까? 그걸 묻는 거다. 뭐 똑같은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시행의 수가 많을수록 1이 되어진다. 무조건 성립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사실 그 이항분포의 그래프나 큰 수의 법칙 같은 경우는 문제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가지고서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실제 발생한 경우와 이상적인 경우를 비교를 해서 그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저 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이 나올 경우에 대한 횟수,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분포 10번 던지는 걸로 합시다. 자, 요렇게. 이런 이항분포를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통계적 확률하고, 자, 10분의 x겠죠? 10번 던져서 몇 번 나왔니? 하고, 수학적 확률하고, 실질적인 그 격차가, 이 둘 사이에 격차가 0.1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일까? 더 작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의 그 격차가 0.001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 체크할 수 있겠죠. 그 격차가 0.1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일까? 이쯤 되면 꽤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x의 범위를 체크를 해보면 대충 0.67부터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2.67 정도 범위까지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얘는 이산 확률 분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1.67번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확률이니까 꽤 높게 나오는 게 맞겠죠. 얘는 1이면 0.323, 2면 0.291이니까 0.614가 되어지면 되나요? 0.614 정도 된다.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격차가 0.1보다 작을 확률은 한 60% 정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얘기 또 하게 되네. 시행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항분포는 이상적인 형태가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상대도수와 수학적 확률은 시행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됐지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